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소프트웨어학과 SMCDR 나비오름에 대한 소개 자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CDR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소개하고요. 저희 소프트웨어학과가 갖고 있는 CDR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CDR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진행 절차, 그리고 자격 요건과 신청 시기,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DR을 이수하기 위한 이수 조건을 설명하는 순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CDR이란 무엇일까요? CDR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CDR이라고 하는 것은 커리어 디벨롭먼트 로드맵이라고 해서 경력 개발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이후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분야, 어떤 직업 분야로 진출할 것인지 많이 이제 고민도 되고 걱정도 많을 텐데요. 그러한 직업 분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과목을 수강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 CDR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과정 중에 관심 있는 그 직업군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지,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CDR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부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직업에 해당하는 이제 이 진로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직업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이 소프트웨어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과목들을 학년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CDR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게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통해 그 길을 설계하는 그런 로드맵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이제 이 나비오름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나비오름이라는 것은 상명대에서 만든 이 CDR 과정의 브랜드 네임을 나비오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비오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CDR이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CDR이라는 거 좀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다음으로 이 소프트웨어학과가 가지고 있는 준비한 CDR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에서는 CDR 과정을 위해 5가지 직업군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망과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 정보를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제 시대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시대에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소위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 스마트폰의 보급이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것이 편리해지고 이에 따라서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의 연결망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기술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엣지 컴퓨팅은 연산 능력을 갖는 작은 센서 노드 단위의 네트워크망입니다.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중심 허브가 있고요. 이와 연결된 인터넷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연결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보이실 텐데요. 각 장비들이 이제 요즘 컴퓨터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작은 미니 컴퓨터 형태로 나오죠. 이 작은 디바이스 자체가 어떠한 연산 능력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기기들과 연결을 하게 됨으로써 정말 큰 망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초연결사에서 보고 있는 사회의 형태입니다.
이때 이제 이 물건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고요. 이 사물 인터넷은 사물 자체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하는 사물을 키거나 끌 수 있고요. 또 해당하는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린터를 뭐 예로 든다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에 프린터를 직접 연결해서 출력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혹은 블루투스로도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 걸맞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환경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전문가를 저희는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명하고 이와 관련된 교과 과정 목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전문가의 목적성은 우선 이 초연결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이것을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그리고 UI, UX 디자인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IoT, 즉 사물 인터넷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역량도 필요하겠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정보를 비롯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융합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문가 SDR 과정입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정보보호 및 보안 전문가 과정입니다. 네,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뉴스라든지 뭐 주변 친구들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모아서 블록이라고 하는 데이터들로 구성된 어떤 DB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이제 블록 동기화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노드들, 즉 블록이라고 하는 이 정보 안에 모든 데이터들이 거의 담겨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나 이것이 여러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블록 데이터에 누구라도 임의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할 수 없는 위변조 방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누구나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졌는데요. 이 블록체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즉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전문가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의 이제 근본적인, 즉 코어 기술을 익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정보 보호와 관련된 공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블록체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전문가 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실무형 블록체인 그리고 정보 보호 및 보안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 정보 보호 및 보안 전문가 SMCDR 과정의 목표이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과목들을 수강하면 이와 관련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입니다. 빅데이터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는데요. 그 규모를 초과하는 엄청 큰 형태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인터넷에 접근하는 이력이라든지 뭐 소셜미디어에 접근한 거, 뭐 전화기로 센서 정보들 이런 어떠한 가공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이것을 저장하고 난 이후에 일정한 룰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유의미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을 시각화해서 사용자들이 이런 비정형 데이터, 의미 없다고 판단되었던 그런 데이터들에서 정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분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앞서 말했던 초연결 사회라는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사용자들이 활동하는 모든 정보들이 비정형 데이터의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의미 있는 데이터들로 가공할 수 있겠죠. 빅데이터의 과정은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이용, 폐기라고 하는 총 7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많은 기술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집이라고 하면은 정보의 접근과 관련된 부분일 거고요. 저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큰 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또한 큰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과정 또한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이를 사용자가 보기 좋도록 시각화하고 또 이용하는 것 또한 확률적인 수리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또한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윤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폐기 과정에서도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고 온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빅데이터의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에 목표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빅데이터 분석 및 또 프로그래밍 분야의 기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배양하게 되고요. 또 이 처리 분석 과정을 통해서 확률 통계, 수리적 사고 및 추론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이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 분야의 추상적 사고와 문제 해결 및 프로그래밍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빅데이터, 그 데이터를 이제 마이닝이 채굴이라는 뜻인데요.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끄집어낸다라고 해서 마이닝하는 그 과정을 마이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융합형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SMCDR 과정입니다. 다음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인베디드라고 하는 것은 좀 낯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 저야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할지 모르는 단어라 좀 설명을 적어봤습니다. 인베디드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으로 구성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위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최적화한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실상 우리 주변에 인베디드 시스템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휴대폰도 인베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일반적인 가전 제품들, 즉 어떠한 조작이 들어가서 전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인베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정의를 살펴보면 특정한 목적, 전자레인지라고 하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데핀다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구성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녹색 기판에 적혀 있는 이런 칩들, 이것들을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잘 구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어떠한 로지컬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인베디드라고 합니다. 인베디드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성으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총칭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드웨어와 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결정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또 하드웨어가 바뀐다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같이 바뀌어서 그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요. 앞서 봤던 그 IoT, 사물 인터넷과도 크게 연결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우선 사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지능을 부여하는, 어떤 인공지능을 부여하는 기술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해야 되는 갖춰야 될 기술이고요. 또 초연결 사회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설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설계, 그리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함양되어야겠죠. 최종적으로 이러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초연결 사회에 이루어지는 사물 인터넷 환경에 맞게 인베디드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단일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가 접근해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버에 접근하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지금 얻은 정보들을, 즉 유저가 얻은 정보들을 서버에 보낼 것이고요. 서버는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겠죠. 또 나중에 다른 컴퓨터에서 그 정보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도 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모델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유는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동시에 접근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중복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입출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그 모델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해야 되는 사회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이제 팀 단위로, 팀 프로젝트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의 장이 되고요. 또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수집할 수 있는 기본 뼈대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과정의 목표는 정보와 사회에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요. 이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스키마 설계와 SQ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과정의 목적입니다. 또한 웹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그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가시화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스키마 설계와 SQL 언어, 그리고 가시화하는 능력과 분석하는 능력, 이것을 통해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 주어진 환경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CDR 과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소프트웨어학과가 가지고 있는 CDR 과정을 소개를 했는데요. 마음에 끌리는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CDR 과정이 모든 소프트웨어학과를 졸업해서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의 전부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와 좀 밀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리고 향후 이제 사회에서 유망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5가지 CDR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DR을 진행하기 위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DR 진행 절차는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학과에서 1년에 한 번씩 CDR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자료로 소개를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여러분들은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서 이 CDR 과정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CDR 과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CDR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지도 교수님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후에 학생 여러분들은 CDR이 제공하고 있는 그 학과 과정 교과목을 재학 중에 이수를 하게 되고요. 그 재학 중에 이제 이것을 이수하게 되면 최종적인 성적 증명서에 SMCDR 패스라고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SMCDR 과정을 이수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문서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CDR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신청 자격입니다. 2017년 학번, 17학번 이후에 입학한 1학년, 2학년 이상의 재학생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CDR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16년 학번 이전 입학생 중에도 희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학년, 2학년 이상의 재학생이면 됩니다. 신청 취소 변경 이 기간은 6월과 1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니까 여러분들 이 기간이 되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요일을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CDR 신청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CDR 신청은 샘물 포털에서 진행을 합니다. 샘물 포털의 학생 기본란에 들어가 보시면은 맨 위에 교과과정란 아래 이제 SMCDR 신청이라고 하는 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 CDR 과정이 총 149개가 많죠. 존재합니다. 그 중에 소프트웨어학과는 총 5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세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대학교와 그 다음에 학과 학부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학부에 개설된 SMCDR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떠한 과정인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세부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동영상을 다시 보셔도 괜찮고요. 이후에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전문직 과정에 대해서는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취소라든지 변경도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CDR 과정을 선택한 이후에 최종적인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SMCDR 과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CDR별 내용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단과대학별로 CDR이 개설된 개수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요. 공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31개의 CDR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앞서 세부 내용 보기를 하면은 이제 보고서 팝업 창으로 다음과 같은 창을 볼 수 있고요. 교육 단위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교육 목표, 담당 교수님, 그리고 진출 분야와 직업군, 그리고 세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밑에 이제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 과정들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DR별 이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CDR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듣고 거기에 맞는 학점들을 받아야겠죠. 우선 이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CDR별 교육과정 최소 학점 30학점을 이상 이수해야지 이수를 할 수 있고요. 또 학기별로 신청 기간에 변경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17학번부터는 학생 1인당 1개 이상의 CDR 신청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졸업 요건에는 포함이 되진 않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CDR 과정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직업군을 가져야 될지 그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1개 이상의 CDR 신청을 권장을 합니다. 또한 이런 CDR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성적 증명표에 SMCDR 중에 어떠한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이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해당 직업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IoT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입니다. 이 전문가 과정에 필요한 것은 각 언어 C와 자바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확률 통계 수리적 사고 및 추론 능력,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합 구현,
그리고 설계, IoT 시스템 융합 역량이라는 것을 직무 능력, 필요 직무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은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존의 교과목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수 교과목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교과목들을 이수를 해야지 이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학점이 20학점 20학점이 아니라 30학점이죠. 30학점을 듣기에는 너무 이 학점만 들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세부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과 비교과 과목에 대해서도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에서는 이 학점을 보다는 어떠한 교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블록체인 정보보호 및 보안 전문가 과정입니다. 직무 능력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토콜 분석 및 설계, 프로토콜 개발, 알고리즘 분석 및 설계, 알고리즘 개발, 보안 기술 분석 및 설계의 능력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된 전공 교과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과목들을 이 보안 전문가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해당하는 교과목들을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직무 능력은 C, 자바, 파이썬에 대한 프로그래밍 능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 또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그 패턴과 그 다음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부분도 직무 능력에 필요합니다. 추이 파악 및 추론, 통계 수리적 사고 및 추론 능력도 필요하겠죠. 또한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기에 교과 과목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빅데이터 개론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되고요. 이후에 웹서버, 즉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트레이닝 과정들을 통해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직무 능력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활용,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설계, 인베디드 시스템 테스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합 구현, 시스템 소프트웨어 단위 모듈 구현이 직무 능력으로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공 과목들인데요. 과목을 보시면 인베디드 IoT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같이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인베디드 단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가를 원한다고 하면 이러한 교과목들을 위주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논리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SQL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SQL 활용, 데이터베이스 보안 구축,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베이스 성능 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의 직무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구성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네트워크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과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학과가 구성하고 있는 CDR 과정을 소개해 드렸고요. 또 CDR 이수하기 위한 방법,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할 직무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소프트웨어학과에서 개설 중인 SM-CDR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과정을 하나 이상 선택해서 이수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워보는 그런 가이드라인,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